県選出の畑雄一郎議員が先月27日、新型コロナ肺炎によって亡くなりました。痛恨の極みです。22、23と党の会議がありました。私も23日の会議一緒でした。一緒に上京しました。この時は特に変わった様子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23日、畑議員のもとに最近接触した人から陽性になったという連絡がありました。濃厚接触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翌24日、参議院の診療所で PCR 検査機関のリストをもらい、リストの最初に書いてあった病院に電話したんですが、今日は無理だと、こういうふうに断られたそうです。この24日の深夜に発熱しまして、翌25日、朝、平熱に戻ったんですけれども、念のため最速で予約できる、ここは実名挙げませんけれども、〇〇というクリニックに検査予約をしました。そして27日午後、検査のためクリニックに向かう途中で容体が急変して病院で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あれだけ何度も検査の充実、検査体制の拡充、訴えてまいりましたけれども、改善されてい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厚労省答えてください。今12万件と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実際にやってるのは半分じゃないですか。1万件から5万件、6万件になったって何を誇ったようなこと言ってるんですか。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하게 되었는가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사로는 의례적으로 자신들의 현 위치를 객관적인 지표를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찔리면서도 부인하고 싶게 하는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생산성이 선진국 중에서 낮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것은 실질 소득이 낮은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삶의 질 지표는 1인당 실질 구매평가 GDP입니다. 일본은 이 삶의 질 지표에서 한국보다 가난했습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이 뒤처진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은 목표를 정하고 선진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가 될 성장은 없다. 앞으로의 성장을 지탱하는 것은 독창성과 창조성이라는 담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밋밋한 경쟁과 독창성을 고집하는 가운데 일본은 풍요로움에서 미국을 잡기는커녕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에 속속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자료사진은 IMF가 추정한 주요국의 1인당 실질 구매력 평가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단선의 싱가포르, 다음에 미국, 홍콩이 미국과 거의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 1인당 구매력 평가 GDP는 9,700만 달러, 미국은 6,200만 달러입니다. 싱가포르의 최근까지의 숫자를 넣으면 그래프가 이상해져 다른 나라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코로나 충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국 비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19년의 숫자를 최근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80년대까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을 해온 일본이 1990년대부터 정체, 타국을 추월하는 것보다 선진국 최저 수준을 간신히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대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위에서 떨어지고 일본보다 약간 위, 한국은 아래에서 올라오고 일본보다 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환율 변환 1인당 GDP는 일본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을 추월했지만 우연한 앵고 현상에 의한 추월도 일본인이 풍요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1인당 실질 소득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는 실질적 구매평가 GDP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홍콩입니다. 바로 미국과 같은 소득이 된 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정세도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이라면 더 이상 따라잡을 모델형 성장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우리 자신과 독창성이다라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홍콩은 평균 수명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료 사진에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을 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1991년 미국의 83%까지 따라잡았지만 현재 70%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 점은 똑같지만 일본은 더 낮은 수준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공하고 있고 중국, 인도도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만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것으로 환율이라면 다르다는 사람도 있을 테니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환율로 환산한 1인당 GDP를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홍콩, 한국, 대만에 대해 본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일본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보다 높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미국의 9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2019년에 26% 수준입니다. 그러나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수출 산업의 생산성을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는 이유에서 크게 변동합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1인당 구매력 평가 GDP입니다. 자유롭게 수출입되는 상품의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어디서나 같은 숫자가 되도록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출입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세계 각국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수입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수입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합니다. 후자의 가격이 높으면 환율로 측정한 달러의 소득이 높아도 실제의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맙니다. 생활 수준이 국제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구매평가력 GDP입니다. 코로나 재난에서도 보이는 일본의 정체. 나는 일본의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목표를 끝내고 선진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잡을 목표 성장은 없다. 앞으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독창성이라고 하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미국을 추월한 적도 없고 90년대 이후 미국과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는 꾸준히 목표 성장을 추진, 싱가포르는 미국을 추월, 홍콩은 미국을 따라잡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은 잡기는커녕 따라잡혔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우수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본이 6기 EL 패널을 만들지 못하고 저렴하게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과 독창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농업, 교통, 전력, 금융, 건설, 도소매, 식품산업 등 생산성이 낮은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수한 사례를 흉내낼 수 없는 규제, 제도,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일본 정부도 세계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을 파악하고 코로나 충격에서 경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지원금을 배포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감염자를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화로 감염 경로를 추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의 벽에 막혀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1의 의료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양 10분의 1의 감염자에서 의료 붕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그 접종 체계에서도 세계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구입한 백신을 세계에서는 한 병에 6회 접종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5회만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후생 노동성 설명에 따라 6회 접종할 수 있는 특수주사기라고 전하고 있지만 일본은 5회만 접종할 수 있고 세계 표준은 6회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입니다. 귀중한 약을 낭비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본은 세계 표준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는 언론 조작만 해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계를 풍부하게 즐겁게 하는 것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우고 모방해서라도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일본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반응입니다. 왜 그 일본보다 풍부한 한국이 필사적으로 일본과 수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 발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미 인프라가 잘 되어 물건이 풍부하게 있으면 생활은 좋은 것이고, 옛날에는 법만큼 높은 급여를 받고 있던 것이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던 저소득층까지 계산됩니다만, 국가 전체의 돈은 저축을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쟁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인물이 경제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 것을 반성해야지 정부 비판에 기댈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위 또는 아래라고 하면 완전히 정상입니다.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일본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상당히 현실이다. 외국에 가면 일본보다 높은 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국제 경쟁의 무대에서 모두 승리, 오르는 것은 어렵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 매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시세 하락한다. 뭔가 결과에 있어 일본 비판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든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경제력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 리스크 회피를 포함하여 구매량은 떨어져도 그만큼 버블 붕괴 후 일본 국민 기업의 저축과 보유 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가? 장수의 증거를 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증거는, 건수는 코로나건을 취해도 니프로와 네로 등 일본 기업도 잔류량이 적은 주사기의 개발은 진행하고 있으며 6회보다 7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 어차피 한국을 인용,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6회도 전문적인 간호사에 의해 주사해야 가능, 근거도 없는 추측을 다분히 포함, 조건 무시를 편리하게 해서 이 기사는 정말 치졸한 기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도 그렇지만 일본은 부자라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그것은 20년 전 정도부터 바뀌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인건비가 높고 물가가 높아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줄어든다. 노화가 진행되면 주택 및 자동차 등의 매출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본이 취한 전략은 파견 사원을 인정, 고정비용 단가를 낮추고 제품 경쟁력을 올리려고 했다. 그래도 앵고 속에서 신제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2008년부터 해외 생산으로 발을 돌렸다. 즉 고정비를 해외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일본에서는 개발자 및 관리 이외의 생산 노동이 크게 줄었다. 단번에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동자들은 해외 거점에서의 고부가가치의 일을 해달라고 하면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좀처럼 해외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 점을 개선하면 10년 후에는 1인당 소득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결제 시스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해외에 가면 느낀다. 그리고 의료도 본래 미국에 이어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도 약물도 생산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들을 안팎으로 속박하고 방해를 하고 있어서 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확실히 풍부한 나라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선진국에 뒤처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크로의 숫자를 사용 미시경제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개인 부채 및 저축 금액이나 가옥 비율과 사회 인프라 정비나 사회 의료보험이나 교육 환경 등 마이크로 생활에 관계 깊은 숫자도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한때와 비교하면 풍요로운 실감은 부족하지만 거품 경제 디프레이션 시대도 거뜬히 보냈다라고 환갑 아버지의 소감입니다. 은근히 정권 비판하고 싶은 것일까요? 코로나 백신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원래 환자 숫자가 너무 적어 임상시험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지요. 또한 윤리의 차이에서 사람 대상 실험과 같은 임상시험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평소 자칭 학자의 비판 기사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후 일본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확고한 증거도 없이 구체적인 방안도 찾지 못하고 비판만 나는 잘난 거야 라고 허세를 부리는 자칭 학자님,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군요. 일본이 선진국의 최하위 또는 선진국 미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익숙한 인식은 정확하지만 해결책이 잘못된 전형적인 기사. 일본은 장기 불황이며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유효 수요를 파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탓에 경제 성장 수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GDP 성장이 단번에 둔화된 계기가 버블 붕괴이며 그 쐐기가 된 무성장이 떨어진 것이 97년 하시모토 소비 증세. 현재는 선진국 하위라고 하는 것으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당의 여러분, 부디 정권 비판에 모든 해외 원조와 외국 국적의 생명보험의 재검토 등을 해주십시오. 또한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반대네요. 가난은 편향적으로 느낀다. 출산율과 교육, 노동환경, 노후간병 모든 문제에 있어 해결은커녕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와 쇠퇴의 길로 갔다고 생각한다. 왜 한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자신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입니다. 대답은 자명하지만.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일본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통화 스와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IMF 시기에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타격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일본의 자본 비율을 줄여서 현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본은 20조 남짓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의 일본 자본의 20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생각은 아직도 8, 90년대 경제 상황을 가지고 통화 스와프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일본의 경제가 정체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